아침 거울 앞에 이렇게 설 때 말이죠. 그 안에 보이는 모습, 그게 정말 나일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냥 빛이 반사된 거잖아요. 뭐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근데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나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철학자 하이데거가 존재는 드러남 속에서 은폐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어쩌면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진 걸 찾는 거, 그게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의식 그리고 실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현실, 물질, 또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요. 뭐 철학부터 양자물리학, 뇌과학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명백한 한계가 있는지, 또 이 단단해 보이는 물질 세상 너머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경험하는 나는 과연 궁극적으로 뭘까? 이런 핵심적인 통찰들을 좀 뽑아내려고 합니다. 아마 익숙했던 생각의 틀을 좀 깨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추로 우리가 본다, 듣는다고 하는 이 감각 경험부터 좀 해체해 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우리 눈이 감지하는 빛,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전체 전자기 스펙트럼의 고작 0.00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99.997%의 현실은 그냥 아예 없는 셈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네, 마치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만 잡는 것처럼요. 우리의 감각기관도 지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받아들이죠. 뭐 벌은 자외선을 보고 뱀은 적외선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생명체마다 각자 다른 감각 필터가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칸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물 그 자체, 그 물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인식의 틀을 통해서 걸러지고 해석된 현상만을 경험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도 어쩌면 뇌가 최선을 다해서 조합하고 편집한 결과물, 뭐랄까 일종의 맞춤형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시뮬레이션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물리학 파트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의 기반을 막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양자물리학의 선구자인 막스 플랑크는 심지어 물질이란 건 없다. 그저 의식이 만들어낸 힘의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면서요. 네네. 더 충격적인 건 우리 몸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이 원자 수준에서 보면 99.999%가 텅 빈 공간이라는 거. 아니, 이 딱딱한 벽이나 제 손이 사실은 거의 텅 빈 공간 위에 에너지 파동이 그냥 희미하게 떠 있는 상태라니. 이건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최전선에서는 이제 물질보다 의식이나 정보가 어쩌면 더 근원적일 수 있다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단순히 물질 덩어리들의 집합이 아니라 거대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의식적인 에너지장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거대한 에너지장. 만약 이 관점이 맞다면 당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개체가 아니라 이 거대한 의식이나 정보장의 일부로서 그 장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존재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의식의 발현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이것이 이 자료들이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의식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보통은 당연히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뇌과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그 과정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존 닐런 헤인즈 실험, 이거 정말 흥미롭던데요? 아, 네. 그 버튼 누르기 실험이요? 네. 피실험자가 버튼을 누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무려 7주 전에 뇌활동 패턴만 보고도 어떤 버튼을 누를지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7초 전이요? 그럼 제가 결정했어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그냥 이미 뇌 어딘가에서 내려진 결정을 뒤늦게 통보받는 뭐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건가요? 이야, 이건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그 실험 결과는 충분히 그런 해석을 낳을 수 있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유명한 영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보다는 어쩌면 의식 혹은 뇌활동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생각한다.
이게 더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즉, 의식이 뇌 활동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어쩌면 뇌는 더 큰 의식이나 정보의 흐름을 수신하고 처리하는 뭐랄까 일종의 단말기나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이죠. 영국의 생물학자 루퍼트 셀드레이크가 주장하는 형체형 성장 이론하고도 좀 맥이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가 안테나라.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자료에서 언급된 몇몇 형상들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뇌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었는데도 과거 기억이나 성격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있죠. 정보 자체가 뇌 안에 딱 저장된 게 아니라 외부 어딘가에 있고 뇌는 그걸 불러오는 역할만 한다면 이런 현상도 설명될 여지가 생기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보가 뇌라는 하드웨어에만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비물질적인 장, 필드에 존재하고 뇌는 그 장과 공명, 리저넌스해서 정보를 읽어들인다. 이렇게 본다면요. 뇌 손상 시에도 정보 접근 능력이 일부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아직은 가설 단계입니다만. 그렇죠. 아직은 가설이겠죠. 네. 하지만 기존의 뇌 중심 모델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현상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식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양자물리학의 얽힘 현상도 참 기묘하죠. 네, 아주 유명하죠. 한번 상호작용한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 상태가 딱 결정되면 다른 쪽 상태가 즉각적으로 진짜 무슨 텔레파시처럼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은 불가능하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하고도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서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불렀다죠. 네, 맞습니다. 그 얽힘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공간적인 분리라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시세계의 연결성이 혹시 거시세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의식 차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으로 이뤄지는 거고요. 프린스턴 대학의 글로벌 의식 프로젝트 GCP가 바로 이 가능성을 탐구했던 아주 흥미로운 시도였습니다. 아, 그 프로젝트 내용도 자료에 있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작위수 발생기, RNG들이. 네네, 난수 생성기요. 네. 그 기계들이 9.11 테러나 뭐 큰 자연재해처럼 인류 전체가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사건,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무작위적인 패턴을 보였다는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이라면 마치 인류 전체의 어떤 집단적인 감정이나 의식 상태의 변화가 물리적인 기계 장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이게 과학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거죠? 아직 명확히 설명되진 않았습니다. 네, 통계적인 우연의 일치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만약 이것이 실제 현상이라면 칼 융이 말했던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단순한 심리적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어떤 물리적인 의식장 같은 것의 존재를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완전히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장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예를 들어 타인의 고통에 우리가 깊이 공감하는 능력도 어쩌면 이런 근원적인 연결성 때문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우와,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네요. 개별 의식을 넘어서 집단 의식, 그리고 이제는 지구, 우주와의 연결 가능성까지 나아갑니다. 자료에서 슈먼 공명, 슈먼 레저넌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신기했는데요. 아, 네. 슈만 공명. 지구 자체가 가진 고유한 전자기 진동수 약 7.83Hz 정도 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깊은 명상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파 주파수, 특히 알파파하고 세타파 그 경계랑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치 우리 뇌가 지구의 맥박과 이렇게 조율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쵸. 고요함 속에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의식 상태가 지구 자체의 에너지장과 공명할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중 하나입니다. 고대 동양 철학, 예를 들어 인도의 베단타 철학 같은 곳에서는 이런 상태를 순수의식, 퓨어 컨셔스니스라고 불렀습니다. 순수의식. 네, 이름이나 생각, 감정 같은 그런 내용물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나는 존재한다, I am, 이 순수한 자각만이 남아있는 상태죠.
이것이 어쩌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변하지 않는 의식의 본질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물리적인 형태나 생각의 흐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고 알아차리는 배경, 혹은 거울 같은 그런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순수의식 상태가 의식의 본질이라면 데이비드 봄의 홀로그램 우주 이론도 좀 다르게 이해될 수 있겠네요. 아, 네. 데이비드 봄. 그 이론도 자료에서 꽤 비중 있게 다뤄졌는데 우리가 보는 이 3차원 현실은 사실 펼쳐진 질서이고 네. 펼쳐진 질서.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더 근본적인 접혀진 질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접혀진 질서. 홀로그램 필름 조각 안에 전체 이미지가 다 담겨 있듯이 이 접혀진 질서에서는 우주의 모든 정보가 모든 지점에 다 함축되어 있다.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가 부분 속에 있다는 이 아이디어. 와, 정말 심오합니다. 그렇습니다. 봄의 이론을 이 순수의식 개념과 연결해보면 그 접혀진 질서야말로 모든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는 순수의식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경험하는 개별적인 사물이나 사건들은 이 근원적인 장에서 잠시 펼쳐져서 나타난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이 관점의 중요한 함의는 바로 이겁니다. 만약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한 개인의 의식 상태 변화, 예를 들어 깊은 사랑이나 용서, 연민 같은 이런 내면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심리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접혀진 질서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 즉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한 사람의 내면 상태 변화가 정말로 우주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네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말이죠. 네,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말이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구호가 아니라 어쩌면 물리적인 현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군요.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이론이라기보다는요. 기존의 물질 중심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탐구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겠죠. 하지만 이런 탐구 자체가 우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광대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울 속 이미지에서 시작해서 감각의 한계,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물질, 또 뇌보다 앞서는 결정의 신호, 입자들의 기묘한 연결, 지구와의 공명, 그리고 홀로그램 우주까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현실과 의식의 본질에 대한 최신 탐구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나와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자료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요. 우리를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기계나 뇌 속의 유령 같은 존재로 보기보다는 잠시 물질이라는 옷을 입고 지구라는 학교에서 경험하며 배우는 의식적 존재 또는 빛의 존재로 묘사하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라는 학교. 네, 삶에서 겪는 여러 경험들, 심지어 고통까지도 영혼의 성장과 진화를 위한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 역시 끝이 아니라 의식이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근저에 흐르는 가장 근본적인 힘 혹은 우주의 작동 원리로서 사랑, 러브를 강조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상태, 그 연결성 속에서 발현되는 공감이나 연민, 조화의 에너지 파동, 즉 의식을 확장시키는 근원적인 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르네상스 철학자 피코 델라 미란돌라가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했었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도 좀 비슷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리감이나 두려움 대신에 연결감과 사랑을 선택할 때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마름 상태의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전체 시스템의 진동수를 높이는 어떤 의식 진화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관점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식이 정말로 우주의 근본적인 실제이고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함께 어떤 긍정적인 의도, 예를 들어 평화나 치유, 조화 같은 것에 집중할 때 과연 그것이 측전 가능하든 아니든
우리의 현실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당신 안의 작은 인식의 전환 하나가 당신의 삶과 이 세상 전체에 어떤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